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일전에 얘기했던 이야기의 정반대로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.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,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, 뭐, 내 유튜브를 보고, 어반님 덕분에 국제결혼에 성공했습니다. 이러면서 돈 뿌리고 가는 사람들. 생각보다 조금 있어. 사랑의 메신저가 된 기분이지, 그치? 그리고 두 번째는,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 괜히 연예인 상추라고 안마빵 그 사건이 있었거든.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줬단 말이야. 그때 상추가 고맙습니다. 이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고, 마지막은 뭐냐면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여자였는데, 어바나,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더라. 그래서 나 20대 중반에 시집 간다. 고맙다.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찍찍 갈기고 간 여자가 있었는데, 뭐 그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.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. 가장 불쾌한 골짜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, 항상 좀 비슷한 것 같아. 우리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실패한 인간을 놓고 보면 실패한 인간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. 가령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부정적인 건 하등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잖아. 실패한 인간들을 모아놓고 보면 다 부정적이야.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면 다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온도가 갈리는 게 있거든.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가 좀 이제 거지 같았던 순간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인간 세 명이 거의 다 비슷한 걸 또 가지고 있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가장 이게 최근부터 역순으로 한번 흘러가 볼게. 가장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내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단 적이 있어. 어떤 댓글이냐면, 내 유튜브엔 그런 댓글 좀 많이 달리거든. 왜 어반님이 3만밖에 안 돼요? 이 얘기 진짜 많이 달린단 말이야. 물론 그 이야기를 다는 10명 중에 7명은 좀 비꼴려고, 나를. 야, 너 영상을 그렇게 올렸는데 아직도 3만에서 빌빌거리냐? 흉신아?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, 나머지 한 3명 정도는 그냥 진심으로 10명 중에 7명은 비꼬는 거고 3명 정도는 정말 진심으로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뜨지? 이런 느낌으로 댓글 다는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아준 게 뭐냐면, 야, 저 못생긴 아저씨의 우중충한 이야기를 솔직히 누가 듣냐? 이쁘고 잘생긴 애들 얘기 듣지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리고 자막도 없고 거지 같은 이야기잖냐? 이렇게 해서. 근데 이 내용을 되게 길게 적어놨거든. 굉장히 장문으로. 나는 이게 답글을 달았어. 뭐라고 달았냐면, 아니, 거지 같고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건데, 뭐하러 이렇게 장문의 댓글까지 달고 그러냐. 그거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도세요? 내가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거든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답글 다는 거야. 내가 요새 힘이 든다. 되게 힘들고, 나 디그니타스 이런 데 가서 어디다 확 죽고 싶다. 그러니까, 나 건들지 마라. 이런 식으로 댓글 단 거야.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, 그 사람 닉네임이 뭐 이제 뭐 되게 기역, 미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그 자음모음으로 돼 있었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닉네임 좀 기억이 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평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도라이들은 그냥 임펠도 한번 보냈는데, 그 임펠 보내기 전에 옆에 구독자 정보 보니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유튜브를 얼마나 구독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봤는데 3년을 구독한 거야. 나 아직 4년 안 됐거든. 그러면 내용만 계속 보고 있던 건데, 심지어는 그 닉네임을 기억하는 게 왜냐면 댓글이 좀 많이 달렸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야. 아니, 영상을 그렇게 찍어놓고 그걸 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봤으면, 그러면, 야, 그래도 좆병이 깐다 수고했다라도 말해주면 그게 사람 새끼들의 인지상정 아니냐? 근데, 막 맨 처음에, 저 못생긴 아저씨의 저런 김 빠지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? 이러면서 뭐 적는 거라서, 야, 이건 뭐지? 그리고 거기에 얘기했을 때 그냥 툭 찔르니까 반응이 진짜 날카롭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보면, 그렇구나. 임펠다운 보내고 말았지.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였어. 두 번째는 해운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, 하루는.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. 해운대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더라고. 아니, 나한테 올 일이 없는데, 뭐 이제 사이버 범죄팀이다, 뭐 이렇게 하서 온 거야.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을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. 해운대 경찰서 사이버 경찰청 거기를 알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받길래 이 번호 쓰시는 분 있냐니까 진짜 있어.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뭐 때문에 고소를 당했죠? 라고 하니까 내가 옛날에 봤을 때 그 결정사에서 전문직 의사 한 명이 그냥 오만 거 다 업어치기 하고 다닌다고 찍먹하고 다닌다고 그게 걸려가지고 뽀록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. 그래서 그 사람이 해운대 쪽에 있는 의사였는데 그걸 하도 업어치기를 하고 다닌 거야. 근데 심지어는 난 얘가 되게 멍청하다고 느낀 게
그냥 헤어질 이유는 많잖아. 우린 그냥 안 맞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, 여자를 만나기로 해놓고 잠수를 타버린 거야. 차단 박아놓고. 그런 것들을 오지게 해가지고, 이미 그 바닥에서 악명이 높아가지고, 네이트판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. 근데, 그 사람한테 나한테 고소가 들어왔다 하더라고. 그러다 맨 처음 좀 어이가 없는 거야. 내가 얘기한 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있잖아. 뭐 해운대, 뭐 어느 나이는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취미는 뭐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, 그 의사다라고 했는데, 아니 이거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성립이 돼요? 내가 맨 처음에 그걸 물어봤어. 그 영상 보셨어요? 그러니까 봤대. 성립이 돼요? 그게? 말하니까 일단은 그게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. 그래서 해운대로 오실래요? 아니면 울산에 사실래요? 그러길래 일단 울산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. 아직 울산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안 온 상태야. 내가 반대로 물어봤단 말이야.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이 내가 말한 자신이 그 해운대의 그 의사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? 그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자기가 보기에도.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울산에서 연락이 안 왔으니까 울산에서 연락 오면 뭐 나중에 한번 뭐 만나게 되면 뭐 그건 뭐 그때 좀 하나 한번 보고 싶더라고. 그냥 보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고, 마지막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였어. 내가 유튜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. 지나가면서 연예인도 얘기를 하고 뭐 같은 유튜버 얘기들도 많이 하고, 그 와중에서는 또 안 좋은 감정으로 얘기할 때도 있잖아. 뭐 오마르가 뭐 옛날에 뭐 애는 부모 몸을 파먹고 큰다 얘기했을 때, 야 그건 좀 말 좀 이제 좀 거지 같지 않냐고, 그지?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광역 패드립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,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메일이 온 게 있어. 자기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, 불쾌하다고, 이런 식으로 온 거야. 그게 나는 맨 처음에 보냈어. 아니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, 너도 똑같이 뭐 이제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거 매체에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못하게 하냐 하니까, 자기는 안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난 그 사람도 허락을 받고 말한다는 거야. 그거는 네가 그런 거고 그거는. 그러니까 나보고 하지 말래. 그래서 아유 귀찮아가지고 그래 그냥 알았다 이러고 이제 치웠지. 그래서 그런 류의 메일도 몇 번 들어왔거든 사실. 근데 이 세 명의 결국엔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. 다 똑같은 공통점. 그게 뭐냐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. 되게 신기하지, 그지? 맨 처음에 이제 악플 따지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툭 잽을 던지니까 난 되게 힘든 사람이고 언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얘기한 사람이라던가, 아니면 신나게 업어치기 다 하고 다녔는데 내가 해운대 의사라는데 자기가 찔려가지고 연락이 온 놈도 있고, 그지? 마지막은 정말 숱하게 난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. 그리고 누군가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불쾌하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. 세 명 다 뭐냐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. 특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,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 갖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격받을 각오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? 그럼 나도 그러잖아. 나도 뭐 이제 피터슨 교수님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한 번씩 개소리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.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. 내 얘기 듣다 보면 내 얘기 어떻게 다 동감이 되겠어. 그러면 어반정어 개소리 하지 마라. 저격할 수도 있단 말이야. 들어올 수도 있지. 그럼 나는 그러면 언제든지 난 열려있다고 난 말하잖아. 항상 열려있잖아. 그래서 나를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렉게문드 오질나게 날 욕 많이 하거든. 그래서 사실상 나는 레드필 코리아를 봤을 때 내가 말했잖아. 그 레드필이라는 이론 자체가 그냥 부정적인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. 그 가운데서는 현실을 관통한 부분 되게 많단 말이야. 그래서 항상 멀리서 가볍게 보라고 얘기하잖아. 낭만이 없다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이게 별 거지 같은 얘기를 오질나게 많이 들어와. 그래서 아직도 제보가 들어오면 레드필 홈페이지니 뭐 레드필 페이지 가면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대. 나는 근데 냅두라고 해. 걔네들 그럴 자격이 있다고. 뭐 지들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거 좀 맞잖아. 냅두라고 해. 다만 내 채널에서 이게 개알이 지기면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눈에 밟히는 그냥 보낼 뿐이야.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, 나는 언제든지 내 의견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반박 환영한다고.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라방을 못해도 15번 한단 말이야. 언제든지 들어오라고.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단 한 놈도 맞다에 친 놈이 없어 진짜.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,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가 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.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불쾌감을 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언제든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, 그러다 보면 그 사건이 커지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,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란 말이야.
사람마다 생각이 달라. 누군가한테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. 그러니까 30대 후반인데 괜찮을까요? 라고 얘기하면 연예 유튜버를 다 뭐라고 그래? 30대 후반이라도 관리 잘하면 괜찮다고 얘기하잖아. 안 괜찮다고. 여자한테 나이란 의미는 단순히 이쁘냐 아니냐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압축돼 들어가 있다고. 나는 그 사실 얘기하잖아. 근데 그게 불편하다면 나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. 근데 나는 그걸 기어이 얘기하는 게 항상 말하잖아. 사실을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고. 여러분들이 사실을 알아야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난 그 얘기를 꾸역꾸역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. 뭐 듣기 싫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욕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 거고.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. 내가 원하고 싶을 때 흑사병 오지게 퍼뜨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야 너 흑사병 퍼뜨리지 마라고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입 싹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오질나게 업어치기 하고 다녔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막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너 고소 이러고 있단 말이야. 되게 웃긴 게 대한민국도 이게 고소가 된대. 그치? 나 진짜 나 얼탱이가 없더라.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내가 악플단 사람한테 그거 좀 아니지 않나요? 라고 말하면 나 건들지 마라. 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협박하고 그치?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애들 내가 한번 개빡 돌아가지고 야 그래 한번 해보자 나와 보라고 근데 보자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. 그러면 거기다 꼬리 말고 도망가 진짜.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랬어 진짜. 물론 그중에 미친놈 한 명 걸리면 그때는 진짜 GTA 찍는 거긴 한데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그냥 임펠단 보내고 끝내는 거거든. 그런 건데 사람들이 왜 자기의 행동, 자기의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면 유튜브나 이런 익명의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똥칠들을 계속하고 다니는 그런 일관된 경향을 보이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인이고 어른이면 우리의 말에는 원래 책임이라는 게 따르게 돼 있단 말이야.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내가 헛소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때론 책임도 질 수 있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고소가 공영성이랑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도 이게 법치국가잖아. 뭐 법 내라고 하면 벌금 내라면 벌금 내야지. 거기에 대해 책임진 건 당연한 거란 말이야. 근데 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 갖고 자기의 말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답답해 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래요. 대한민국 법이란 게 되게 거지 같아 가지고 뭐 이게 희한한 사람들 편 들어줄 때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어른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